모건 스탠리 테슬라 EV 시장서 격차 벌릴 것. 테슬라 주가 8% 이상 상승 반전. 월스트리트에서 테슬라 강세론자로 통하는 모건 스탠리가 내년은 전기차 시장이 수요가 둔화되어 공급 초과 시장으로 재설정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CNBC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330에서 $250로 낮췄다. 애덤 조나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수요 초과였던 지난 2년을 지나서 내년에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며 내년은 전기차 시장의 재설정이 벌어지는 해라고 강조했다.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 $250는 전날 종가보다 10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반전에 성공하며 오전 장중 한때 9.6% 이상 상승한 $123.57를 찍기도 했다. 오후에는 상승폭을 반납하며 8% 이상 오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의 생산 속도 조절로 대응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은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이달 말 한 주 동안 가동을 중단하고 새해 첫 달에도 단 17일만 가동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이 쉽게 진정되지 않으면서 경기 둔화를 겪고 있다. 모건 스탠리의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이런 어려움이 2월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경쟁사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조나스는 테슬라를 비중확대로 유지하는 것은 비중 유지인 피스커, 비중 축소 루시드 등 경쟁사와 비교한 결과라며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거시경제 환경, 사상 최고 수준인 비용 부담, 치열한 경쟁 등 다양한 장애물 속에서 테슬라가 격차를 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플카 무산된 두 가지 이유. 자율주행 어렵고 비싸게 못 팔고. 애플의 야심찬 프로젝트 애플카가 테슬라 대항마로 떠오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신 오토에볼루션은 이 거대 기술 회사가 24시간 내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애플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애플이 예상했던 것보다 애플카가 더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FBI 수준으로 보안의 열을 올리고 있지만 모든 유출을 방지하지는 못한다. 업계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에 따르면 애플카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테슬라의 대항마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오토에볼루션의 보도다. 이에 대한 근거로 오토에볼루션은 애플의 과도한 혁신에 대한 집착을 꼽았다. 애플이 처음부터 레벨 5 자율주행을 원하면서 스택이 꼬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애플은 반드시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발명하려고 전략을 바꾼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제품을 훨씬 더 저렴하게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애플카는 차량 가격이 결국 $100,000 미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토에볼루션의 추정이다. 이럴 경우 애플카는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혁신적일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테슬라의 보급형 모델 S와 비슷한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끊임없이 부딪히는 장애물로 인해서 애플카 출시를 계속 연기하고 있다. 2024년 출시를 예상했던 애플은 이제 2026년 이전에는 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오토에볼루션은 애플카가 준비될 때쯤에는 전체 접근 방식이 구식이 되어 애플카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길 가다 차 막히면 날아간다. 만화 속 플라잉카 중국서 떴다. 차체 위에 달린 프로펠러 8개가 돌기 시작한 지 2초 만에 자동차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다. 고지어서 무게 2톤짜리 2인승 자동차가 30m 상공까지 수직으로 날아올랐다. 이 차량은 약 2분간 비행하다 착륙했다. 대륙의 테슬라로 불리는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 산하 플라잉카 메이커 에어로 HT가 지난 10월 중국 광저우에서 실시한 X3의 시험 비행 장면이다. 적어도 비행과 도로 주행이 모두 가능한 통합형 플라잉카를 목표로 해온 에어로 HT는 지난 10월 UAE 두바이에서 플라잉카 시험 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 중국 광저우에서도 시험 비행을 마쳤다고 블룸버그가 23일 보도했다. 일반 승용차의 프로펠러가 달린 투박한 디자인이지만 도로를 달리던 차가 교통 정체 시에만 하늘을 날 수 있게 설계했다는 점에서 상상했던 플라잉카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도심을 날아서 이동하는 수단을 가리킬 때 플라잉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차량은 외형이 자동차보다 헬리콥터 또는 경비행기와 유사한 항공기 형태였다. X3가 다른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차별화되는 점은 실제 크기의 전기 자동차의 프로펠러가 달린 형태라는 점이다. 이 모델은 90% 이상 시간은 도로에서 주행하고 교통 체증이나 장애물이 있을 때만 비행하도록 설계됐다. X3의 공차 중량은 1936kg으로 2톤에 가깝다. 운전대와 기어 레버를 통해 비행 제어를 할 수 있고 비행 가능 시간은 35분이다. 프로펠러는 접이식으로 착륙 후 다른 자동차처럼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X3의 예상 판매 가격은 100만 위안 수준으로 5억에서 9억 원대로 형성된 다른 업체 플라잉카 가격보다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에어로 HT 설립자인 자우더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샤오펑이 보유한 부품 공급망을 이용해 X3의 가격을 낮출 것이라며 2025년 X3의 대량 생산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두, 내년 로보택시 200대 추가. 세계 최대 로보택시 서비스 구축. 중국 IT 공룡 바이두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에 자신감을 보이며 내년 완전 자율주행 택시 사업 범위를 더욱 확대할 뜻을 밝혔다. 메이르징지 신원 등에 따르면 이날 바이두는 우한에서의 완전 자율주행 상업화 운영을 대규모로 확대할 것이라며 2023년에는 중국 전역에 로보택시를 200대 추가 투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글로벌 최대의 로보택시 서비스 범위를 구축한다는 것이 바이두의 장기 목표다. 바이두 산하 로보택시 호출 플랫폼 로보콰이파오는 우한 내 서비스 지역을 기존의 우한시 경제기술개발구 준산신청에서 경제개발구 오한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면적이 130제곱킬로미터로 넓어지고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도 100만 명으로 늘어난다. 야간 운행 서비스도 개시한다. 야간 외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준산신청 지역 내 운행 시간을 오전 7시부터 23시까지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두 관계자는 정취안느 바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두의 자체 자율주행 시스템인 아폴로는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상업화 운영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의 범용화 수준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어 신도시에 정착하는 데 불과 20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이두는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광저우, 충칭, 창사 등 대도시 특정 지역에서 자율주행 기술 수준 5단계 가운데 4등급을 적용한 로보택시를 운영 중으로 충칭과 우한에서는 이미 안전요원이 없는 로보택시를 운영 중이다. 지난 4월에는 베이징에서도 안전요원이 없는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 운영 자격을 획득, 11월부터 정식 테스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두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로콜파오 주문 건수는 47만 4천 건으로 나타났다. 직전 분기 대비 65% 증가한 것이자 전년 동기 대비 311% 늘어난 것이다. 우한과 충칭 내 완전 자율주행 차량 이용 주문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3개 대도시에서도 하루 평균 15건 이상의 이용 주문이 접수되고 있다. 1에서 3분기 누적 이용 건수는 140만 건에 달했다. 바이두의 L4 시범 주행거리는 4천만 킬로미터를 돌파하며 4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베런스, 니오 인도물량 하향이 테슬라의 압제인 이유는 중국의 전기차 생산기업인 니오가 인도물량을 하향 조정한 데 대해 테슬라에도 좋은 징후가 아니라고 베런스가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라 니오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당면한 생산 차질이 테슬라도 겪고 있는 고충이라는 이유에서다. 투자 전문 매체인 베런스에 따르면 니오는 이날 올해 4분기에 38,500에서 39,500대의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2022년 12월 중국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에 따른 특정 공급망 제약과 함께 배송 및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베런스는 니오가 중국의 역풍에 직면한 유일한 전기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테슬라도 내년 1월부터 축소 조정된 생산 일정을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지난 주말보다 약 일주일 동안 상하이 공장 가동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월가에서 테슬라의 최대 지지자 가운데 한 명으로 빅랠리를 이끌었던 웨드부시의 분석가 댄 아이브스도 최근 테슬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댄 아이브스는 최근 목표 주가를 2달 사이에 2차례나 하락 조정했다.
웨드부시의 분석가인 댄 아이브스는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하면서도 목표 주가를 250달러에서 175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아이브스는 지난 11월에도 목표 주가를 300달러에서 250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그는 올해 4분기와 2023년까지 테슬라가 전기차 인도 예상 물량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테슬라가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 앞다퉈 나온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테슬라의 4분기 인도 물량은 현재 41만에서 41만 5천 대 달할 것으로 보여 월가의 비공식적인 예상치인 약 43만 5천 대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